그런 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문장이 어떤 그 언어의 힘이 그냥 제 주변에 마치 오래도록 계속 머물면서 저에게 어떤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뷰티나 화장품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뭘 알려주고 싶어서 들썩하면 여러분 자꾸 돈 쓰게 만드니까 제가 어쩌면 좀 유해한 존재라는 게 참 요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영상을 다 보셔도 돈 쓸 일이 절대 없는 유익하기만 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올 초? 새해가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좀 고민했던 얘기긴 한데, 제가 평소 여러분들한테 뭐 식단 관리하세요, 홈케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셔라, 물 많이 마시고 영양제 잘 챙기고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셔야 하고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 잘 해내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근데 대체로 잘 해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효과 본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회 통념상 뭔가 검증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오랜 시간을 쏟은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오픈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가 막 너무 좋아서 그냥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도 아직 뭔가 궤도에 오르지 않은 거는 뭔가 아직도 좀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마다 뭔가 언젠가 알려드려야지, 꼭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매일 기록하고 그냥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막 하시라고 시키기만 하는 그런 제가 어떤 그런 인생의 저의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씩 다 이루고 꽤 잘 해내고 있는 저만의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해내면서 살아야 하는지는 대충 다 아는데 이 세상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벅차요. 큰맘 먹고 막 결심해도 그때뿐이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저 유아이의 셀프 동기부여 방법.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또 뭔지 작은 제목을 달아보자면 나는 나의 미래에다 메모를 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봤을 때 뭔가 실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너무도 많지만 강력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 의지라는 게 고갈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목표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보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있고 때로는 되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뤄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초반에 다들 대부분 뭔가 엄청 열심히 달려서 불살라요. 그리고 나서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동력을 상실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뭔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의 의지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나 아직 목표 달성도 못했는데 의지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구나. 더 이상 어떤 동기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무기력함, 그런 걸 느꼈는데 동기부여가 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이 동기부여라는 자체가 뭔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거. 누가 날 위해서? 왜? 부모라도 아무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독서가 많은 것에 있어서 저에게 좀 동기를 부여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목적 때문에 책을 읽는 것도 있는데 읽은 직후에는 막 너무 막 그 책에 빠져들고 내용에 빠져들어서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지 이러면서 감동한단 말이에요. 다시 내일부터 파이팅 하자 그러는데 그게 며칠 못 가요. 진짜 되게 그때뿐. 그래서 또 주변에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존재 자체로 좀 엄청난 동기죠. 다 말하자면 긴데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저의 직업을 아마 이렇게 이어오지 못하고 진작에 직업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책도 뭐 주변 사람도 또 여러분도 제 생활의 모든 것에서 동기나 동력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관리,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가 목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작은 목표들마다 동기가 전부 달라야 되고 그게 또 끊임없이 좀 부여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지속해서 동기를 퍼부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셀프 동기부여에 아주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 앞서 말했던 저의 미래에다 메모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캘린더가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캘린더에다 하루하루 예정된 스케줄 그리고 학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일정 표기해 놓으실 거고 또 개인적인 그날그날의 할 일 그리고 또 특별한 기념일 보통 이런 거 기록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기록이나 어떤 메모들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쓰실 거고 또 노트나 펜을 이용해서 좀 더 아날로그적인 메모를 고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일단 모든 메모와 기록을 스마트폰에다 전부 다 합니다. 현재는 거의 한 99%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메모광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적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고 발전을 하면서 저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는 완전히 넘어왔어요. 넘어온 것 같아요. 한때는 뭐라 그럴까 아날로그적인 메모를 포기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같이 썼거든요. 그놈의 감성, 그 아날로그 감성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근데 디지털로 이렇게 완벽히 넘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스마트폰의 막대한 그런 용량과 또 메모장의 검색 기능이에요.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냥 기억에서 막 억지로 짜낸 단 하나의 키워드만 있으면 그걸 검색해서 기록했던 것들을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적어놓은 것들은 막 넘겨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효율을 줬거든요. 또 밖에서 언제든 막 이걸 확인해서 봐야 하니까 데스크탑도 아닌 그런 스마트폰에다가 항상 메모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삼성 갤럭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강경 갤럭시파입니다. 근데 또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태블릿 PC는 전부 또 애플을 써요. 그래서 연동이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길고 짧은 그런 글은 메모장에 적고 폴더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는데 캘린더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몇 시에 무슨 운동하기 몇 시에 뭐 무슨 공부 이런 거 뭐 누가 못 적어요.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 적어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성을 띠는 스케줄 위주로만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때려치고 놀거나 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과 목표는 늘 있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구체적인 동기를 같이 적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을 좀 더 푸시하고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캘린더 몇 시에 영어 공부 혹은 그날의 좀 구체적인 공부량을 적어두잖아요. 근데 공부 분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꾸준히 공부하시는 그 대단한 분들한테나 그 분량이 중요한 거지 뭘 하지를 않는데 분량을 뭐더러 계획을 해, 그쵸? 저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부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더라? 그런 걸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독학해서 원하는 실력에 도달하면 유학비 최소 2억 아끼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일상회화 미국 초딩 수준으로 영어하는 사람은 흔하고 흔하단다. 논리와 설득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공부를 끝내고 말지. 이런 거 적어놓는 거예요. 그날 할 일에 영어 공부 딱 요 4글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제가 외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저희 남편과 자식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저만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적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뭐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식이 없는 분들도 왠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파이팅이 있거든요. 그 파이팅을 글로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모국어는 늘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캘린더에다가 한국어 공부 이러면서 공부 시간을 빼두진 않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 또 제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자주 볼 수 있게 캘린더에다가 일정처럼 적어두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메모장이 아니라 언제 열어볼지 모르는 그런 메모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두는 게 아니라 매일 눈 뜨면 확인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여다보는 저희 스케줄 캘린더에다가 적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사람으로부터 얻거나 책을 읽고 책으로
부터 얻게 된 그런 어떤 값지고 매우 강렬한 그런 동기들 다들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어떤 생활 습관까지도 당장 바꿀 것처럼 그 순간에는 너무나 강렬했는데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정말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동기 한 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시시때때로 오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캘린더에 비중 있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처음 계기가 되었던 그 강렬했던 뭔가, 그 뭔가를 같이 적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간단한 일들은 그냥 짤막하게 표기를 하는 거죠. 캘린더는 메모장과 다르게 알림 기능뿐만이 아니라 반복 기능이 있잖아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매월 그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또 매주 같은 시간에 반복되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폰도 반복 기능이 있죠. 제가 아이폰을 안 쓴 지 꽤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갤럭시를 쓰지만 이 안에 있는 삼성 캘린더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이버 캘린더를 쓰는데 네이버 캘린더 위젯을 크게 해놓고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메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앱을 안 깔고 여기에 있는 삼성 노트를 삼성 노트만 씁니다. 저의 많은 어떤 업무 관련 스케줄과 자잘한 할 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목표와 동기까지 이렇게 캘린더에 썼으면 각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서 반복 기능을 넣어놔요. 뭐 기념일이나 해야 할 일을 반복 설정해 놓은 분들은 많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를 위한 동기를 제가 적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자극은 돼. 그렇지만 내 상태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마음의 부담만 갖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하기 싫고 뭔가 하기가 되게 힘든 지금 환경이야, 상황이야. 그러면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일정이 매일 반복해서 캘린더에 뜨잖아요. 짜증만 나요. 그래서 주 1회 무슨 요일 혹은 2주에 한 번. 이 정도로만 반복되게 설정을 해서 자극이 적당하도록 수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특정 목표와 관련된 혹은 제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 내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나 그런 가치관에 부합되는 모든 문장을 역시나 메모장이 아닌 캘린더에 적어두고 반복 기능을 설정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실제로 검색을 해볼게요. 제 캘린더를. 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이라서 친구나 남편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워렌 버핏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이런 게 떠요. 항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아랑곳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워렌 버핏. 이런 짧은 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감흥도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캘린더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메모장이 아니고 이게 저의 목표, 저의 할 일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 일적으로 제가 해낼 것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저의 역할 또 제가 해야 되는 뭐 공부와 운동 그런 각각의 동기도 기록을 해서 스스로 푸시를 하지만 멘탈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많은 일을 항상 쉬지 않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능력과 체력 이상으로 정신력이 정말 중요해서 제 캘린더에 있는 저의 모든 할 일들을 해내는 데 필요한 정신력 관리, 그 멘탈 관리에 도움되었던 모든 글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특정 성경 구절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성경 혹은 말씀을 검색하면 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떤 목표는 일정 시기에 따라 반복 설정을 해놓는 편이고 이렇게 저희 멘탈과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좀 필요한 문장들은 당연히 매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는 뭐 3개월에 한 번씩만 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문장은 3개월에 한 번 반복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이게 귀찮으면 오늘 나에게 강렬했던 어떤 문장을 내가 만났어. 오늘 너무 좋았잖아? 그러면 3개월 뒤에 아무 날이나 정해서 캘린더에 적어놔요. 그날이 오면 다시 그걸 한 번 더 읽고 역시 좋다. 잠시 생각하고 다시 3개월 뒤로 그냥 그 일정을 옮겨놓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잊고 살다 보면 3개월 뒤에 다시 그 문장을 만나게 되고 그 문장이 나의 심금을 울려. 오늘 어떤 글이 나에게 영감을 줬는데 이 느낌 그대로 다시 막 또 그 느낌 받고 싶어. 너무 좋은데 까먹고 싶진 않고 근데 왠지 까먹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그러면 미래의 어느 날에 일정으로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를 위해 잊고 싶지 않은 기억 그런 거 다 미래에다 적어놔요.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뭐 기적같이 구체적으로 되게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해도 사람은 또 까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감사하고 싶다 그럼 미래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책 내용이 제일 많죠. 특히 독서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컸어요. 읽은 책의 내용을 결국에는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남는 게 무조건 있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문장이 어떤 그 언어의 힘이 그냥 제 주변에 마치 오래도록 계속 머물면서 저에게 어떤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거 외에도 그냥 자주자주 보고 자주 되새겨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메모장이 아닌 캘린더에다가 전부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좀 변화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복 설정. 좀 심각한 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2주에 한 번 반복. 다 고쳤습니다. 없어요.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미팅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했어. 근데 내가 오늘 그날 무슨 옷을 입었어. 그날 입은 옷을 적어놔요. 캘린더에다가. 누구 만났다 하는 그 미팅에다가 있으면 무슨 옷, 뭐 원피스, 어떤 원피스, 어떤 뭐 가방, 신발 되게 간단하게 적어놔요. 이거는 뭐 대단한 목표는 아니지만 저의 소비의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고 과소비를 컨트롤하기 위함이에요. 옷이라는 걸 한번 시원하게 진짜 미친 듯이 사봤더니 매일 한 번씩 고르게 막 돌아가면서 그 옷을 막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더 특히나 마음이 가는 걸 더 자주 더 많이 입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착장 한 벌이면 서로 모르는 저의 지인 10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0명 만나는데 그냥 매번 같은 옷을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걔들끼리는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한 명을 반복해서 만날 때 매일 옷이 똑같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입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적어놓고 마음에 드는 착장을 돌려 입었더니 집에 제가 잘 안 입는 옷들은 점점 없어지고 손이 잘 안 가는 건 또 다 누구 줘버리고 또 오래 잘 입고 즐겨 입는 옷들은 또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걸 남겨두게 되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뀔 때 확실히 과소비를 안 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다시 시작한 지 좀 됐는데 만약에 내일 낮 12시에 제가 자유수영을 간다 그러면 캘린더에다가 12시 수영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는 잘 안 갑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진짜 운동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시 수영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수영 20분만 딱 하고 씻고 오자. 살 빼러 수영 가는 거 아니고 심폐기능 때문에 수영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날씬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 어떤 운동도 살 빼는 게 목적이 되면 그냥 다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한 그런 심폐기능의 변화가 진짜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둔 거고 수영이든 걷는 거든 50분, 60분 이렇게 할 생각을 하면 그냥 아예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20분만 걷고 오자, 30분만 걷고 오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 몸이 집을 나서도록 그냥 수영 가서 잠깐 휘휘 졌다가 씻고 오자. 어차피 씻는 것도 귀찮은데 거기서든 집에서든 씻기는 씻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뭔가 약간 게으른 저를 매일 막 어르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캘린더를 활용해서 그거를 셀프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적어두면 일단 몸이 수영장으로 가지고 일단 가기만 하면 간 게 아까워서라도 혹은 하다가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하고 옵니다. 아시잖아요. 항상 시작이 힘든 거지. 그럼 캘린더에 너무 많은 메모가 있지 않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게 네이버 캘린더 문제 없이 그냥 항상 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캘린더에 기록한 것들은 뭐 계속 이대로 영원히 두는 게 아니고 삭제를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캘린더에 뭔가 할 일을 적어놨다가 그 할 일을 끝내면 저도 삭제를 하는데 물론 이미 지나간 일정이라고 해도 지우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남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일상적인 할 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빠뜨린 거 없는지 놓친 거 없는지 캘린더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삭제할 건 삭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표는 달성했다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1단계 달성인 거지. 어떤 것들을 이제 겨우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 그때는 이제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거고 그 외에 책에서 옮겨 적은 문장 같은 것들 반복해서 보다가 그 문장이 완전히 체화되었다. 혹은 나 이제 이 작가님이 하신 이 문장, 그 말을 내가 뭔가 넘어선 것 같아. 그러면 삭제합니다. 문장이든 어떤 계획이든 제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삭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영양제, 스무디 오일 마시기, 그 옆에 스트레칭 폰이라고 짧게 적어놓고 얘네들이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스마트폰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저도 뭐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댓글도 쓰고 뉴스 기사도 보고 뭐 유튜브를 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폰만 붙들고 있지 말고 폰을 만질 때는 꼭 스트레칭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바쁘니까 스트레칭 할 시간을 뭔가 굳이 따로 잡지 말고 폰을 만질 때 스트레칭 자세를 하면서 어떤 딱 자세를 취했어 그걸 유지하면서 폰을 보고 또 그 동작을 바꿔가면서 핸드폰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 달 때 거의 항상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바로바로 인간이 변하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다 보면 더 새로운 자극과 동기를 자꾸 적어 넣게 돼요. 왜냐면 내가 무슨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서 처음에 적어 놓긴 했는데 여태까지 그 공부를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때려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아직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미루면서도 동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한. 그래서 동기가 점점 자꾸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동기가 갑자기 더 강력히 되게 확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때 그토록 미루던 걸 비로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끌고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른 전문가의 한마디, 어떤 유명인의 한마디, 뭐 선배의 한마디, 성경 말씀 뭐 그런 거죠. 뉴스 기사의 한 줄이 되기도 하고 또 영화 보다가 어떤 대사 한 줄 혹은 어떤 전시를 보고 느낀 그런 저의 영감 한 줄. 그 한 줄이 다가오는 미래에 저를 또다시 뭔가 자극을 시켜주길 바란다 그러면 그 문장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비록 오늘이지만 오늘 어딘가에다 기록을 하지 않고 미래의 제 캘린더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서 그 문장을 다시 만났을 때 이걸 삭제할지 또 다시 미래로 옮겨두고 이 문장을 다시 만날지 말지는 제가 그 미래에 가서 판단을 하는 거죠. 뉴스 기사나 어떤 글을 복사해서 제 캘린더에 붙여놓고 싶은데 그 글이 좀 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캘린더가 글자 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메모장에 쓰기는 싫고 어떻게든 나의 미래의 캘린더에다가 메모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메모장에 붙여놨다가 쓸데없는 어미들 다 자르고 글을 좀 줄여요.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각색하지 말아야 돼. 처음에 그 화자의 뜻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줄인 다음에 좀 붙여야 나중에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누구든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에 미치는 것이 힘들다. 모두에게 주어진 같은 시간에 유독 더 한 가지에 미쳐 고효율을 낸다는 것. 내가 나의 일에 더 미칠 수 있게 나를 찾아준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적어놨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열심히 댓글을 다는 그런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확실한 이유. 근데 그 처음 어떤 시작과 동기가 그럴 듯 했어도 지내다 보면 오늘따라 댓글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혹은 뭐 전 또 답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따라 글들은 왜 이렇게 길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 근데 짧은 댓글이나 제가 아는 분들의 글만 막 선택적으로 달면 혹시라도 또 차별받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까 신경도 쓰이고 또 그 긴 글을 쓴 당사자 외에도 같은 질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긴 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시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뭐 막 복잡해요. 그러면 또 진짜 지치겠죠. 그때 딱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딱 읽으면 바로 초심이 불타오르면서 AI 로봇같이 미친 듯이 다다다다다 답변을 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문장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저의 미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뭐 메모장에 전부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독서 노트를 써보기도 하고 카톡에 보면 나와의 채팅 있죠. 뭐 거기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사진으로 뭐 캡처 다 해봤는데 기록은 다 되지만 다시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그런 인간인 거죠. 아무리 대단한 말도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고 다시 찾지 않으면 그 말에 더는 생명력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뭔가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 자극짤 그런 거 깔아본 여성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을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때까지 그 자극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한테 뭔가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깔아놓은 사진 한 장은 그걸 못 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물 많이 잘 마셔요 라고 하면 캘린더에다가 물 마시기 몇 시, 뭐 혹은 알람에다가 이렇게 물 마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기만 해서는 그 알람이 울려봤자 주인이 반응하지 않는 알람이에요. 우리가 손이 없어? 알람 끄면 끝이잖아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 내일부터는 진짜 이거 해야지, 물 마셔야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두드린 뭔가 한마디 문장 혹은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사연을 적어야 돼요. 왜 내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지, 혹은 또 뭐 왜 내가 지금 살을 빼야만 하는지. 모두가 날씬할 필요가 있나? 아니잖아. 그치만 나의 어떤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내가 이번에 살을 빼지 않으면 뭐 어떤 그런 사연 같은 것들 아무도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나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 사연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워낙 그냥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또 그 안에서 저만의 어떤 효율적인 메모 방식을 찾아가다가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라고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비행기 타면 장거리는 보통 책 읽으니까 읽다가 시간이 남거나 단거리 갈 때 그냥 항상 사진첩을 정리하거든요. 사진첩 정리에 집중하면 비행기가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가 없어. 시간이 훅 가요.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되게 오래된 습관인데 사진첩 정리할 게 없을 때는 그 폰에 있는 메모장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늘 습관적으로 캘린더 메모를 해오던 건데 작년에 제가 지인들과 만나면서 어떤 질문들을 받고 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저의 캘린더 활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놀라면서 되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 그게 더 웃겼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다면서 한번 유튜브로 남겨달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캘린더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뭐 됐어? 그럼 할 말이 없네요.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근데 그냥 누구의 삶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제 삶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잖아요. 자꾸만 실패했던 목표를 좀 이런 식으로 이뤄내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지칠 때마다 뭔가 나를 푸시해주기 위한 무언가가 내 미래에서 항상 그 대기 타고 있다는 그 맛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어요. 꿈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고 싶은 것도 꿈도 없다는 누군가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꼭 이루지 않았더라도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계획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작은 목표부터 자꾸 달성을 하고 이뤄버릇해야 그렇게 얻어진 성취감이라는 그런 동력을 갖고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떠한 환경에 계시든 힘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런 크고 작은 목표와 꿈들을 이뤄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